7월 신규 임대사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봤을 때 50%나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이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숫자만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상하셨습니까? 뭐 예상은 당연히 했는 내용이고요. 이번 작년 8.2 대책이죠. 양도세 중과세가 발표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또 3주택자 이상은 0.3%포인트 중과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를 많이 가지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네. 이제 다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 똘똘한 집은 똘똘하지 않는 집을 처분하는 방법,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가는 방법이 3주택이 부담스럽다면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증여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정부도 투명 과세 측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는 건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역별로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서울과 경기도가 신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건수가 67%를 넘었고 또 서울에서는 강남 4구, 그다음에 영등포구, 광진구, 강서구 순이었는데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좀 읽어볼 수 있나요? 최근 서울 주택 시장이죠. 아파트 네. 시장 분위기가 거의 폭염 수준입니다. 뭐 폭염 수준이다? 매물 찾기는 힘들고요. 뭐 계약이 돼도 계약금이 깨지면서 계약 자체가 이제 무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이번 서울 수도권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처분이 아니라 보유 가치가 높다. 서울 주택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차피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서울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뭐 영등포도 마찬가지고요. 강남도 그렇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만한 주택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보유하겠다라는 의지. 네,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요. 네네. 어떤 혜택이 부여되는 겁니까? 혜택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일단 지방세, 그러니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요. 네. 임대소득세도 감면이 됩니다.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임대소득세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는데 임대소득세도 이제 필요 경비율을 등록하게 되면 70%, 미등록은 50%로 차등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논란이 되는 양도세 감면. 양도세 중과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중과세도 배제가 되고 8.2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 3주택자, 2주택자 이상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없어졌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7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혜택이 굉장히 많고요. 종합 부동산세도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세제의 무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분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세금을 얼마나 또 아낄 수 있는지 저희가 좀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앞서서 뭐 강남 4구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로 전환된 수치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강남권의 그 평균 아파트 가격을 조금 상회하는 20억 원 주택 시세고 공시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14억 원 정도. 여기에 살면서 시세가 15억 원. 그러면 공시가격이 한 10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네네. 그 주택을 임대하는 2주택자 여기에다가 시세 8억 원. 그러면은 공시가격으로는 한 6억 원 정도 되겠죠. 네네. 주택 두 채를 세놓는 3주택자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주택수, 보유주택수가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일단 혜택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일단 그 3주택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0억 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6억짜리 공시가격이죠. 6억짜리를 두 채 가지고 있는 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는 한 1,7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요. 굉장히 많죠. 근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공시가격이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한 200만 원 정도로 많이 줄어들어요. 1,700만 원 내던 게 이제 200만 원 정도로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혜택이 1,100만 원 정도 냈는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네. 양도세도 굉장히 부담이 크게 됩니다.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8년 임대, 장기 임대를 하는 경우에 각각 4억 원씩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2주택 공시가격 6억짜리가 각각 4억씩 올랐을 경우에 양도세 중과세가 되면 한 3억 8천만 원 정도 세금을 양도세를 굉장히 많이 내게 되는데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5천만 원 정도로 한 90%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한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주택자들도 양도 차익이 한 6억 정도 되면 양도세를 한 2억 7천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네. 등록을 하게 되면 준공공 임대죠. 장기 임대를 등록하게 되면 네. 4,800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일단 혜택 면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임대사업자를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뭐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많이 네. 절세를 할 수 있네요. 네네. 확실히 절세에는 효과가 좋다. 네, 뭐 맞습니다. 그밖에 뭐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게 되니까 그렇죠. 다 좋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 재산 목록이 다 공개된다. 나라가 다 알고 있다. 파헤쳐진다. 약간 뭔가 노출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사실 최근에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보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임대료, 월세를 받는 분들이 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네. 그분들이 왜 등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에도 네. 불구하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좀 찜찜하다. 정부가 나의 소득과 자산을 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찜찜함을 느끼고 있고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혜택을 주지만 세법 개정안은 매년 이게 개정이 되잖아요. 네. 지금은 정부에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지만 나중에 등록률이 올라가서 더 이상 혜택을 줄 필요가 없을 때가 되면 네. 혜택은 줄어들게 되면서 내 소득은 이미 노출이 되지 않았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혜택을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과연 등록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살펴볼게요. 내가 전세 들어 살고 아니면 혹은 월세죠. 네네. 살고 있는 집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네. 되면은 뭐 세입자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바뀌게 되는 겁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세입자도 사실 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를 내고 혜택은 받는데 네. 임대소득세도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혜택은 받고 늘어난 임대소득세는 월세로 전가해서 월세를 인상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그런 많이 불안이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갈아탈 집이 많고 뭐 월세를 올려달라 그러면 나는 다른 집으로 갈래라고 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뭐 한 월세 5만 원 정도 올려달라고 하면 5만 원 때문에 이사 가는 것도 참 어렵고요. 네. 갈아탈 집도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집들도 주인들이 다 올릴 거니까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혜택은 집주인들이 가지고 가고 결국에는 소득세 인상분은 내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하는 부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지 질문이 못했네요. 네, 세입자들한테도 뭐 분명히 현실적인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주택자로 다시 시선을 돌려서 네.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네. 등록 안 하고요. 네. 빨리 매각하고 처분할 거라면 네. 사실 임대주택 이거 등록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정리를 처분을 하실 분들이라면 사실은 등록을 중요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의무 보유기간이 그렇죠, 적용이 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준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 의무 보유기간이 8년입니다. 그래서 8년 내에 등록했던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받았던 혜택도 돌려내야 되고요. 또 위약금처럼 과태료- 물어내야 그렇죠. 되는군요. 하고 또 과태료도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제재가 많기 때문에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하셔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임대주택 등록하면 안 되고요.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증여도 좋은 절세의 전략인데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후 5년 내에 그 정해있는 집을 처분하게 되면 이게 2월 과세라고 해서 양도세 부분도 증여 시점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이 아니라 네. 최초 증여자가 취득했는 금액부터 양도세가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취득가가 2억이고요. 증여 4억으로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6억까지 올랐으면 원래대로 하면 증여 4억에서 6억까지 올랐으면 2억 원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지만 네. 증여하고 5년 내에 팔게 되면 처음 2억에서
6억까지 올랐는 4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또 팔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처분해야 되는 분들은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 고민하지 마시고 뭐 처분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한 것 같은데 네. 보유를 한다라면 네.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임대주택 예. 등록하는 방법은 네. 이게 주의해야 될 게요. 이게 구청, 그러니까 구청에도 등록을 해야 되고 세무서에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아, 구청에만 등록하고 세무서 등록을 하지 않아서 자기는 구청에만 등록하고 임대주택 끝난 줄 사업자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세무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구청에서 안내해 주겠죠? 안내해 줄 수도, 그건 담당자의 재량이니까요. 뭐 담당자 입장에서는 굳이 안내를 해줘야 되는 뭐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해줘야죠. 당연히 뭐 해줘야 되지만 그게 법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는 직접 방문을 해도 되고요. 뭐 정부 24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문자가 와요. 그래서 문자가 오면 구청에나 이렇게 가서 이제 수령을 하게 되는데, 수령하고 나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또 세무서에 가서 관할세무서. 또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는 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 먼저 할 수도 있어요? 먼저는 구청은 나중에 아니고요. 하고요. 먼저 등록하고 세무서를 가야죠. 그러면 세무서에 계신 분들, 구청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책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네, 좀 안내를 해줄 필요는 있을 양쪽에 것 다 같습니다. 등록을 해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그래서 있다는 것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